와, 진짜 가볍고 진짜 얇아. 대박이야. 이거 가짜 같아. 가방에 근데 말이지, 가짜 같아요. 진짜야. 대박이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 초 글로벌 갤럭시 이벤트에서 S25 엣지를 멀리서만 보고 왔는데요. 드디어 실제로 손에 잡아보고 궁금했던 부분들 해소하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개된 제품이니까 간단히 스펙 소개 먼저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들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제품을 봐야 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스펙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다음 챕터는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슬림 디자인,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8mm의 두께는 현존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고 163g의 무게는 6.7인치 화면 사이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죠. 실제로 손에 잡아보면 얇은 두께보다도 오히려 이 무게감이 더 충격적입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거웠었나 새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 정도로 가벼운 무게의 대화면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작은 폰을 좋아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첫 핸즈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재는 티타늄 프레임과 전면은 코닝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를 사용해서 내구성 확보에 총력을 다했어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 QHD 플러스 해상도에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 지원으로 부드러운 화면과 전력 효율성 모두를 충족하고자 한 모습이죠. 프로세서는 갤럭시 S25 울트라에 적용됐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와 12기가 램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2억 화소 광각 그리고 1200만화소 초광각 이렇게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유저의 만족도가 높은 망원 렌즈의 부재가 아쉽기는 하죠. 배터리 용량은 3900mAh로 화면 사이즈를 생각하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건 얇은 디자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도 다소 떨어져서 유선 충전이 25W, 무선 충전은 15W를 지원하고요. 역방향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격은 256기가가 150만원, 512기가가 164만원이에요. 단순히 보기에는 그냥 예쁘고 들어보면 가벼워서 놀랍고 직접 써보면 이 얇은 기기에서 갤럭시 플래그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극명하게 나뉘는 평가가 재밌죠. 의견이 갈리는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저의 종합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5.8mm의 말도 안 되는 두께의 디자인은 그냥 단순하게 얇게 만들고 싶다고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것만을 위한 새로운 내부 설계가 필요하고요. 더 두꺼운 스마트폰에 넣었던 프로세서를 그대로 탑재하면서 성능까지 그대로 내기 위해서는 베이퍼 챔버 디자인도 새롭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최고 성능의 카메라 모듈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설계도 새롭게 했습니다. 또 이 얇은 디자인으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재도 바꿔야 했죠. 그러니까 갤럭시 S25 엣지의 5.8mm라는 두께는 삼성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 기술의 정수를 담은 것이고 이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완성도 높은 제품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는 극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일부 소비자들, 사실 일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대다수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께가 기술의 과시라고 느껴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얇아지길 바랬을까? 이렇게 얇아져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뭐가 있지? 지금껏 스마트폰은 충분히 커졌고 그에 필요한 만큼의 배터리도 이미 충분히 얇은 두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얇아진 게 삼성의 기술 과시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켓스 브라운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조사의 기술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제품을 보통 테일러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얇아진 덕분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3900mAh라는 절대적으로 적은 배터리 용량, 150만원 스마트폰에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점,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 등 실용성 관점에서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놀랍도록 얇고 가벼운 제품에 대한 선망과 놀라움이 있고 공감이 되는 소비자는 이 제품에 열광할 것이고, 반대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타협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굳이 이렇게 얇은 폰이 필요할까? 부드럽게 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게 아닌가? 한 회의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얇음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사람마다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애초에 소비자에게 기능적 완결성을 제공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 제품은 갤럭시 S25 울트라가 이미 존재하죠. 문제는 지금까지 모바일 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받았던 프리미엄 제품들은 이 기능적 완결성, 모바일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었고, 그것이 곧 프리미엄 제품의 정의이면서 높은 지불 가치를 만들어냈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5 엣지는 디자인적 차별화에 더 큰 가치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호평받은 망원 카메라, 최적화된 배터리 사용 시간보다는 프리미엄의 요소로서 심미적인 만족감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죠. 그러니까 1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경험하는 기능적 완결성만을 생각하면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비싸고 부족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고, 반면에 얇음이라는 디자인 차별화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150만 원이라는 가격은 울트라와 플러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의견인데요. 이 제품을 슬림 디자인 마케팅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술 저관여자들을 노린 제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소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의외로 스마트폰 유저들 중에서 기술 스펙에 깊게 관여하면서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이 150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기술 저관여자의 구매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기술 고관여자 중에서 슬림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는 일부 소비자가 정확하게 포기할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기존 갤럭시 플래그십 제품들과 구매 의사 결정 관점에서 비교해봤을 때 갤럭시 S25 엣지는 기존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가 존재하는 주류 플래그십의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프리미엄 니치 시장을 공략하는 제품으로 포지셔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얇은 디자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별점, 또 흔하지 않은 특별한 제품을 소유한다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소수의 유저에게 어필할 거예요. 따라서 삼성이 취해야 할 마케팅 전략도 이전의 S25 플러스나 S25 울트라와 같이 완결성 높은 모바일 경험과 최신 성능을 강조하기보다 디자인 혁신과 특별함을 소유한다는 즐거움과 선망을 주입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런칭 필름을 보면 그동안 삼성 모바일에서 빅모델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특별히 필릭스를 활용해서 어필하려고 한 부분을 봐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향후 스마트폰 트렌드를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미 반복되는 루머로 올해 애플에서 아이폰 17 에어 혹은 슬림이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선발 주자로서 갤럭시 S25 엣지는 기존 스펙 중심형 플래그십 사이에서 디자인 주도형 플래그십에 대한 화두를 던진 셈이고, 저는 프리미엄 시장의 애플보다 약세인 삼성 입장에서 이렇게 선빵을 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애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음 슬림 아이폰은 모든 면에서 갤럭시 S25 엣지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점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다시 갤럭시 S25 엣지가 애플의 신제품과 함께 계속해서 회자되는 건 애플은 끔찍히 싫어하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던 없던 미디어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는 셈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갤럭시 S25 엣지를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상당수 소비자들이 기술적 타협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심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게 판매량으로 증명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스마트폰 다양성 경쟁에 불을 지펴주기를 바랍니다. 구입해서 저도 직접 사용해보면서 또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직접 만져보니까 뭔가 진짜 약간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얇고 되게 가볍고 진짜 다 확인했다니까요. 이거 목업인가? 막 이런. 진짜 가벼워요.